안녕하세요. 해성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런 영상을 찍는 거에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의 진도와 공부하는 법들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1학년 국어로서 배우게 될 금성출판사의 국어교과서의 수업을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학이라는 나무의 서정갈래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금성교과서의 그 국어책을 펴놓고 같이 필기하면서 요점 정리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미리미리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금성출판사의 서정갈래 첫 작품인 첫사랑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첫사랑의 내용을 시로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사랑 고재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 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펄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노하우들을 말해줄 텐데 한번 모든 상황을 무시하지 마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첫사랑의 시를 읊는 영상을 봤는데 이 시를 읊을 때 말의 톤이 어떻던가요? 밝던가요? 아니면 높은 톤이던가요? 아니죠? 잔잔하고 하고 느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떨 때 우리는 잔잔하고 느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말투는 또 어떤가요? 말투가 약간 천천히 말하면서도 약간 명령형의 말투를 쓰고 있죠. 이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문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도 그 톤과 속도와 억양과 말투 등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 첫사랑이라는 작품도 왜 이렇게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문학작품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첫 번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문학작품을 할 때 첫 번째 노하우는요, 여러분, 제목에서 힌트를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제목이 왜 만들어지는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막 짓나요? 그렇지 않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지어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몇백만 원 들여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짓죠. 그 이유가 뭐죠? 이름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작품의 이름인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 시를 쓰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고민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제목을 막 짓는다?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제목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첫사랑일까? 어렵게 비유적인 의미, 심층적인 의미, 내포된 의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첫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들을 떠올리거나 필기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는다. 첫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여기에 어쩌면
첫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모태솔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짝사랑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첫사랑의 느낌, 드라마를 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그리움이 가득하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형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심도 있겠죠. 진지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 이제 이 작품을 읽어야 돼요. 처음에 읽을 때는요 어떤 작업을 같이 적었냐면 두 번째는 단어와 어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도 사실은 노래와 같거든요. 감정적인 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느끼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가 왜 밝을까? 이 시가 왜 어둡게 느껴질까? 왜 이 시가 밝다가 어두워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드릴 건데 그걸 가장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단어들의 느낌을 찾는 거예요. 단어들의 느낌을 선생님은 동그라미와 세모로 주로 표현하거나 동그라미를 긍정으로 세모를 부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써요. 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할 때 이 연습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네모 쳐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단어의 느낌이 어떤지를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의거해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또 네모를 쳐보세요. 꽃 한번 피우려고. 그럼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런 생각.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여러분, 어떨 때 도전하죠?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 도전하나요? 정말 싫고 짜증나는 걸 얻기 위해 도전하나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도전의 의미는 뭐며 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나? 이런 거 쉽잖아요. 느껴보는 거예요. 춤추 어때요? 여러분, 싸그락싸그락 남부분 춤추 어때요? 어떨 때 주로 춤추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춤추었겠지라고 했을 때 이 춤춘다는 게 마냥 슬프고 어두워 보이나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여러분 미끄러지다 라는 표현 어때요? 나 이번에 시험에서 미끄러졌어. 그럼 길 가다 미끄러지면은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람 한 장 불면 휙 날아갈 사람? 사랑이 날아가게 하는 게 바람이래요. 이게 좋은 사람, 좋은 존재일까? 나쁜 존재일까? 어려우신가요? 한번 느껴보세요. 햇솜과 같은 마음. 햇솜이 뭔지 몰라도 햇솜이라는 말에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단어의 뜻을 모른다 해도 이 느낌, 마음을 다 퍼주고 거기서 얻은 어떤 황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붓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것에 쏟아붓나요? 싫어하는 것에 쏟아붓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봄이면 봄이라는 느낌은 어떤가요? 한정짓거나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계절에서 봄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보면 힌트가 되겠네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된 자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한번 설명해 주자면 대인 자리, 그러니까 불에 뒤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된 자리에 불에 대이면 아프니까 따갑고 그렇죠. 세상에서 이상하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중요하게 벽혀가면서 말씀하겠지만 상처가 나쁜 거잖아요. 상처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처를 터뜨린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신기하죠? 가장 아름답대요. 일반적으로 나쁜 걸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뭔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어때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네모 쳤던 단어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 긍정 부정의 힌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 말은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가요 이게?
그냥 느끼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이 노래는 왜 여기가 잔잔하고 느리며 왜 다음 부분은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고음을 내며 속도가 빨라질까 이런 걸 느끼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보도록 할게요. 세모를 부정, 슬픔. 부정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굳이 둘로 나누자면 밝은 쪽이냐 어두운 쪽이냐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를 생각해보라는 아주 쉬운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긍정, 기쁨, 밝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 한다.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거 흔들린대요. 근데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린대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긍정 쪽일까요? 부정 쪽일까요? 흔들리는 나무 흔들린다는 게 힌트예요. 부정 같겠죠. 힘든 세상 이런 나무에 꽃을 피운다는 건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걸 거예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두드린다. 알겠죠? 남분분 춤추었겠지. 그럼 여러분 눈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춤추었다는 단어를 통해서 이걸 보니까 두드리고 춤췄대요. 그게 도전이래요. 여러분들 좋은 거에 도전할까요? 나쁜 거에 도전할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도전을 하겠죠. 춤추었다는 말을 통해서 눈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미끄러졌다. 알죠? 도전하다 보면 뭘 하죠 우리가? 미끄러졌다. 실패를 의미할까? 긍정 쪽일까? 부정 쪽일까? 부정적이겠죠. 바람 한 자락이면 휩쓸려갈 사랑. 사랑을 날아가게 하는 존재예요.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겠죠. 시련을 주는 존재, 시련의 상황들 이런 거겠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줬대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뭔 말인지 알까요? 다 퍼주는 사람. 햇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사랑하기 관련된 마음이니까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햇솜과 같은 마음을 퍼준 다음에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 황홀이네요. 황홀은 여러분 황홀하다라는 단어 뜻을 알 테니까 좋은 뜻일 거예요. 어떤 결과물, 어떤 절정을 다한 열정체 같은 것들이겠죠. 잘 봐요. 어두운 단어가 있다가 밝은 단어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죠. 봄이면 된자리. 된자리는 데이면 뜨겁고 그런 거에 데인 거니까 따갑고 아프겠죠. 상처겠죠, 어떤. 근데 이 상처가 아름다운 상처예요. 상처는 분명 내가 볼 때 부정적인 단어 같은데 가장 아름다운 상처면 좋은 거겠죠. 근데 상처라는 단어가 나쁜 건데 이런 생각 한번 하겠죠.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노하우는 선생님은 이 감정의 문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빨간 단어, 파란 단어, 세모, 동그라미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보세요. 어때요? 보세요. 밝았다가 어둡다,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진동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 시는. 왜 왔다 갔다 할까? 제목 생각해보세요. 첫사랑. 왔다 갔다 하는데 첫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오르락내리락이 뭘 의미할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싱숭생숭. 그쵸? 생각나서 이게 고백할까 말까, 선물할까 말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울렁울렁 콩닥콩닥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이불킥도 여러 번 하고. 그쵸? 이걸 표현하는데 이 시에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요.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싸그락싸그락 남분분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싸그락싸그락 남분분을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도전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업 앤 다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사랑의 과정이 업 앤 다운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이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왜 부정이냐면요. 혼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착되어 있지 않은 어떤 흔들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는 약간의 부정의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이 사랑을 이루어보려고 눈이라는 어떤 화자가 도전을 했어요. 도전은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죠. 바로바로 포기하면 도전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춤춘다는 것이 아주 도전의 행동이죠. 도전의 열정과 정성의 행위겠죠. 그래서 이 눈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처음에 무조건 성공하면 좋겠는데 사랑을 100번이면 100번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어떻던가요? 그 한 번의 사랑 안에서도 좋았다, 나빴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여러 가지 있죠. 이걸 표현한 걸까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었다, 수했다. 실패와 좌절이겠죠. 바람 한 자락이면 휙 날아가서 사랑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이제는 됐겠다 싶었는데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람 한 번에. 이 바람은 뭘까요? 바로 시련이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도 말하죠. 오래오래 기억한다고도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햇솜과 같은 마음을 다 터줬던 유일한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햇솜이 뭐냐면 갓 만든 솜, 그러니까 갓 만들어진 솜이죠.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펄감이 있겠죠. 이런 것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피어난 저 황홀, 이게 뭘까요? 드디어 만들어진 실패와 성공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첫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홀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첫사랑은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마음에 오래 새겨진다.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표현과 같은 의미겠죠. 황홀은 아마도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마 그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봄이면 이제 겨울 동안 이 첫사랑을 이루었죠. 노력하면서 봄이면 그 가진 한번 된 자리에 이 된 자리가 뭐냐? 이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수없이 하며 이루어졌던 성공과 실패의 반복 가운데 굳은 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레리나의 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성의 발, 이런 발을 봤을 때 이 발 사이사이에, 발가락 사이사이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던가요? 살이 디고 나서 나으면 굳은 살이 되게요. 더 도톰한 살이 생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 된 자리에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첫사랑이 결혼으로 진행되거나 사랑이 완성인 것 같지만 인생을 하다 보면 첫사랑은 또 지나가고 첫사랑에서 더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때가 오죠. 아마 그걸 표현하는 봄이 시작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말은 첫사랑과는 또 뭔가 다르겠죠. 왜? 첫사랑으로 만들어진 된 자리에 뭔가가 나타나는데 상처는 상처인데 가장 아름다운 상처. 뭘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들도 떠오를 수 있겠죠. 많은 실패한 상처들이, 사랑들이 슬픔인 줄 알았는데 이 여러 사랑과 도전들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완전한 성숙의 사랑을 이루어준다 라는 의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는 이상한 문장, 반어거나 역설이에요.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역설이에요. 여러분, 역설과 반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둘 다 문장에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반어는 그냥 단순히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진리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깨달음을 느끼니까. 이 첫사랑의 상처들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역성이라고 하죠. 아이러니라고 하죠. 첫사랑이 끝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또 살게 되고 사랑을 또 만나고 인연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거를 아주 사랑의 오르락내리락을 아주 계절과 연관지어서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오르락내리락과 사랑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숙해져 간다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작품은 자유시 서정시예요.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런 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요한 제재가 눈꽃이고 첫사랑이래요. 첫사랑이라는 건 제목에 나왔죠? 당연하죠. 제목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중요하고 대표적인 거라니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주제는 사랑을 이루려는 눈의 노력과 그 결실할 때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상처였으면 좋겠네요. 그 감동.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빨간색이에요. 적을 사람들은 꼭 적으세요. 1번 자연현상, 즉 나무에 눈이 쌓이고 이 눈이 녹은 후에 봄이 되는 이 계절의 흐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사랑과 매치시켰어요. 계절의 흐름을 사랑과 연관지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마도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일 거예요. 어떻게 상처가 아름답냐 말이죠. 그런데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수많은 사랑의 상처들이 모이고 모여 나를 성숙한 사랑으로 인도했다라는 아이러니,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계절의 변화가 소재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눈꽃이 황홀이고 꽃이 아름다운 상처가 되어가는 자연현상과 매치하고 있다는 비유적 표현의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아마 감각적 신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은근히 잘 몰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적 신상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 이것들이 쓰였어요. 어디냐? 남분분, 시각적, 그리고 반복,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예요. 후렴이 반복되죠. 후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햇솜과 같은 마음은 촉각적 신상이죠. 이런 것들이 쓰였다. 함축적 언어. 황홀이 첫사랑을 의미하고 아름다운 상처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들이 나타났고 운율은 주로 아까 봤죠? 남분분, 싸그락싸그락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되죠. 네, 맞아요. 오르락내리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반복도 느낄 수 있고요. 오르락내리락이 반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율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음의 파동도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첫사랑을 반복하시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성출판사 국어교과서에 학습활동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에 두려워서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놀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아이러브, 이것을 만들어 나가길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